네, 치솟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전 세계가 지금 긴축과 그다음에 또 성장률 둔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가장 주 포인트가 유가, 에너지 가격인데요. 유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 최진영 연구원이 오늘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진영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최진영입니다. 네. 자, 6월 2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7월에서 9월의 증산 계획을 7, 8월로 조정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보시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원래라면 9월 말까지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감산 기조 자체를 갖다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 때부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을 자율적으로 이제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 같은 룸이 발생을 하는데 이 증산 계획 자체를 갖다가 7월에 기존의 9월 말에서 이제 8월 말로 조정을 갖다가 이제 좀 더 앞당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조치를 했지만은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조삼모사식의 조치에 불과한 이유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었던 오펙 내에서 거론됐었던 러시아에 대한 감산 유예 조치를 갖다가 불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얼마만큼 증산이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더욱더 오펙 플러스의 이 같은 조치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요.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과 특히나 이제 못해도 9월 내지는 10월까지 연결될 수 있는 허리케인 시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동 지역이 매년 5월에서 8월까지가 냉방용 발전 수요, 석유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이맘때쯤 OSP 인상을 통해서 수출량을 통제를 해버립니다. 대부분 중동 지역이 마찬가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성에 도래한 상황에서 이 같은 감산 종료가 조기 종료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수급단에서는 타이트한 우려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는 최소 못해도 계절성 감안하면은 8월 말 내지는 9월 말까지 여전히 지금 가격 레벨이 유효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유가를 조금 하향 진정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MBS와의 관계, 그 사람 이름이죠. 모하마드 빈 살만 이렇게 돼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네, 다음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이걸 간다고 하는데 유가의 영향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사우디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사우디를 위시한 국가인 걸프 3국, 즉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국가만 하더라도 유휴케파만 하더라도 일평균 246만 배럴의 공급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만큼 보면은 러시아산 석유 수출을 36%가량 상쇄할 수 있는 물량인데 이 때문에 사우디의 어떻게 보면 좀 추가 증산이 좀 중요할 텐데요.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에 그동안 바이든이 싫어가지고 증산을 갖다 계속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왜냐? 바이든이 작년 2월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조약을 맺었었던 안보 협약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파기해버리고 거기다가 군부대 일부를 갖다가 전부 다 철수시키면서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거기 더불어서 이란 핵합의까지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갖다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바이든의 탈중동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추가 증산에 나서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 같은 바이든의 대중동 정책 노선 역시도 조금씩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압력도 물가 압력이겠지만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에 대한 군사 비용을 갖다 더 많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일부를 중동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5월 달에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 왕세자 만나서 이란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갖다가 계속 유지하고 안보를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3월 말에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철수시켰던 걸 다시 재배치하는 조치를 내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바이든의 대중동 외교 정책이 조금은 순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과 사우디 왕세자와의 그리고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사우디와 걸프 3국의 추가 증산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 또 앞으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이슈로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수요 이탈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또 분석이 가능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들 유럽의 미국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공급이 이제 이탈되고 이 블록화 경제만 갖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공급만 이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수요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우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 걸프 삼국이라든가 미국의 증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 끌어모아도 순수 공급만으로는 러시아를 갖다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구조적 공급 부족 때문에 유가가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논리인데 저희는 수요 역시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즉 글로벌 2대 석유 소비국과 3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과 인도의 이탈 가능성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400만 배럴의 산유 능력을 갖고 있지만서도 1000만 배럴의 일평균 원유 수입량을 갖다가 하고 그 제품들을 가공해서 90% 이상을 자국에서 소화해버립니다. 근데 이 같은 소비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16%밖에 불과한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저렴한 우랄유 가격 때문에 중국의 수요가 러시아로 이탈될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실제로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최근에 지표를 갖다 보면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 같은 경우에 전체 물량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중국의 러시아산 수입 확대가 있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 세컨더리 보이콧 얘기가 나오지만서도 그러나 중요한 점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하더라도 지금의 중국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전략 비축유 매입 방식으로 조치를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재 역시도 어려운 부분일 테고요. 인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3대 석유 소비국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오히려 원유 수입량이 급증을 했었는데 오펙산 수입 비중은 오히려 71%에서 63%로 빠지고 러시아산 수입량 같은 경우는 평균 3.8만 배럴에서 95만 배럴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를 갖다 놓고 보면은 수요의 이탈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유럽이 아무리 제재를 하더라도 러시아의 전체 수출 물량에 있어서 유럽을 중국과 인도가 대체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대체는 결국 오펙산의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수요 이탈에 대해서도 감안을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긴 시각에서 앞으로 3, 4개월 동안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산 수입 비중이 확대된다면은 지금의 유럽과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지금의 반영된 가격에 반영된 유가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식량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곡물 가격은 하반기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수출 재개 가능성을 좀 내비치고 있긴 하던데 쉽지는 않은 건 알겠습니다만 하반기 곡물 정만 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곡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사실 수출 재개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파종 시즌을 다 놓쳐버렸고 결국 좀 내년도 신곡 물량까지도 공급이 제한적이게 돼버렸고 이게 수출을 갖다가 통제하는 부분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크라이나 해군이 러시아 해군이 깔아놓은 기뢰를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하더라도 6개월이 소요되고 오데사 항구로 연결되는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 역시도 11,000km와 6,300km 소실됐기 때문에 병목 현상은 야기될 수밖에 없겠고 결국 정상화까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결국에는 중요한 점은 앞으로 봤었을 때 그런 곡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수출 재개만 하더라도 좀 어렵다면은 앞으로 봤었을 때 저희는 여전히 곡물 대란이 저희가 예상보다 훨씬 더 연장이 불가피하구나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소 못해도 이번 수확 시즌인 10월 달과 만약에 이번 9월에서 11월 달 파종 시즌 때도 비료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내년도 3월 수확 시즌 때도 마찬가지로 공급의 우려가 계속 형성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질소계 비료의 원료인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이 언제까지 진정될 수 있을 것인가? 9월과 11월 달 같은 경우에 그때쯤에 진정이 된다면은 가격의 레벨 다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급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공급 차질 요인 계속 최소 못해도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식량 얘기를 들어봤는데 떨어지기가 쉽진 않겠다 이게 결론이 되는군요. 자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전화로 또 응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원자재 담당하고 있는 최진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